8번에서 첫 번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둘이가 40cm, 40cm지. 그러면 부피비가 어떻다? 같잖아. 어? 그러다 보니까 몰수비, 분자의 몰비는 몇 대 몇이야? XY2지. ZY2지. 몇 g이냐? 11g? 얘는 Xg이지. 그러면 XY2 대 ZY2의 몰수비가 1대1인 거야. 이해됐지? 1대1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봐라. 그러면 나에서는 뭐야? 부피비가 나에서는 뭐니? 부피비가 1대3이지. 그러면 자 봐라. 나에서는 가에서는 이러고 나에서는 어떻게 돼? 나에서는 자 XY2 대 ZY2 플러스 ZY3가 몰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3이냐? 1대3이지. 1대3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자 봐라. 자 그러면 원래 여기다가 ZY3 40g을 갖다가 했지. 그러면 3이 되려면 따라서 ZY2 대 ZY3는 몰수비는 원래 1에서 얼마만큼 는 거야? 2만큼 는 거야. 그러면 ZY2의 몰수비가 2란 소리. 3가. 따라서 비율이 몰수비가 1대2가 돼.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원래 ZY2는 1이 있었잖아. ZY3를 여니까 3이 됐잖아. 그러니까 요 몰수비가 1대2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네. 그리고 알아? 그리고 나서 원자랑 뭘 줬어? Z의 원자량이 Y의 2배라고 했어. 2배라고 했다. 고로 뭘 하냐면 뭐 Y의 원자량을 갖다가 Y의 원자량을 스몰 a라고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자, 나오잖아. 뭐가 나와? 이제 분자량 B가 나오랬지. 분자량이 나오랬지. 자, 그래서 분자량이 나오잖아. 그러면 Z의 분자량은 Z의 원자량은 2A야. 그러면 얘를 갖다 분자량을 하면 ZY2 대 ZY3는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2A니까 4A지. 2A 플러스 5A지. 그러면 분자량은 분자량 비율. 이게 나오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지? 따라서 x를 먼저 구해보자. x를 먼저 구해보자. x를 먼저 구해보자. 자, x야. 근데 여기서 봐라. 나에서 ZY2는 Xg 있고 ZY3는 40g이지. 근데 야 여기서 뭐 다 구했어야지. 분자량도 구했어. 뭐 몰수는 뭐니 얘들아? 분자량분의 뭐야?
질량인 거야. 있잖아. 그러면 질량은 뭐니? 몰수 곱하기 분자량인 거야. 다 B란 말이야. B니까 다 쓸 수 있어. 질량비도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ZY2대 ZY3는 질량은 얼마야? 몰수가 1이고 얘가 2잖아. 분자량이 4고 얘는 5잖아. 그러면 4대 10이란 말이야. 이게 뭐야? X 대 얼마야? 이게 4대 10인데 따라서 4대 10은 X 대 40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X가 16g.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 빌드업을 한 거야. 뭘 구하기 위해서? 질량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질량을 알려면 몰수를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 돼? 분자량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몰수비 구했어. 그 다음 뭐 구했어? 분자량 구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X가 봐봐. 그러면 Y의 원자량이 두 번째 이제 뭐냐? Y의 원자량이 원자량하고 먼저 구해보자. 뭐냐면 자 X의 원자량을 몇이라고 구하자. X의 원자량을 mx라고 그러자. 그러면 자 원자량은 뭐야?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수를 붙여주면 1몰의 질량은 뭐야? 1몰의 질량은 얘들아 뭐야? 화학식량에다가 뭘 붙여준 거야? 그람수를 붙여준다. 둘 다 메모리였어 같이. XY2 대 ZY2가 메모리였어. 야, XY2 대 ZY2가 메모리였어. 몰수비가 1대1이었지. 1대1이었잖아. 몰수비 1대1이잖아. 그러면 이제 질량비는 어떻게 돼? 질량비는 어떻게 돼? X가 mx고 EA이지. 이거죠. 1분의 질량은 몰수비 곱하기 분자량이란 말이야. 여기 했잖아. 몰수가 1이니까 알았어. 너 친절하게 다 해줄게. 친절하게 다 해줄게. Z가 뭐였냐? 2A였지. 2A였지. 그럼 얘는 몇 A야? 4A지. 질량비가 11대 16이었잖아. 질량 구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11 곱하기 4A는 16 곱하기 mx 플러스 2A야. 그럼 여기서 4니까 4mx는 8a. 그리고 얘는 11a니까 따라서 mx는 이래 나오죠. 이해됐지? 다 보였어. 다 보였어.
이해됐지? 여기서 중추가 뭐냐? 이거야, 이거. 이것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왔잖아. x 대 y의 원자를 비는 a가 3분의 4a이고 a가 a잖아. 그러면 4a 대 3a니까 4분의 3이잖아. 나왔지? 아니 잘못했나? 아, 4분의 3이 있구나. 내가 잘못했지. 4분의 3이구나. 3대 4지.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네? 어? 그 다음 야 디귿은 보자. 나에서 분자의 몰수비가 이거니까 선생님이 말했지 맨날 말하는 거 뭐야? 자,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해주면 된다 이지. 맨날 말하잖아. 키, 문제품 키. 그러면 자 ZY2 대 ZY3의 원자수는 자 몰수가 1대2였단 말이야. 분자의 몰수가. 근데 얘 몇 개 있어? 원자 3개 있잖아. 얘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러면 3대 8이니까 그러면 ZY2가 ZY2에 대해서 바꿔버리면 얘를 갖다가 ZY2를 바꿔버리면 ZY2가 ZY3에 1로 바꿔버리면 3분의 8개지. 잘못했지. 병신. 얘를 1로 바꿔야지. 따라서 8분의 1.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x의 질량을 알아야 돼. x의 질량을 알려면 질량은 뭐야?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잖아. 그러니까 몰수비 구하고 몰수비는 뭘로 구해? 부피비. 그리고 분자량 구했어. 그래갖고 분자량하고 몰수를 곱해주면 이게 나오는 x가 나오는. 그러면 x가 나오지. 그러면 또 여기서 xy2하고 이제 x의 원자를 구하려면 여기서 가해서 몰수비하고 또 질량을 비교해 보면 몰수비는 또 1대1이잖아. 그러면 몰수비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이게 질량이 나오잖아. 그러면 질량은 해갖고 하면 x의 분자량을 알 수 있다. 원자량을 알 수 있다. 그럼 x의 원자량을 알면 나머지가 다 풀리지. 이해됐어? 또 질문 없어? 7번? 7번 보자. 7번 보면 그 7번 35페이지 7번 35페이지 7번이야. 35페이지 7번 보면 자 7번도 보자. 7번은 뭐 나왔어? 이게 나왔지. 분자식이 분자식이 표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x와 y로 이루어진 기체 가나에 대한 자료다. 원자량은 x가 y보다 크다. 이쯤 거잉? 문제품 키야. 분자식은 가는 xn데 ym은 원이고 부피가 v고 그리고 전체 원자수가 상대값이 1이고 w 얘가 그러면 y1이 w1이야. 그리고 얘가 질량이 y2에는 2v고 1이고 w2야. 그러면 같은 온도 압력하에서 뭐가 같아야 돼 얘들아? 뭐가 같아야 돼?
가의 부피가 V고 나의 부피가 V고 전체 원자수가 1대1이므로 가나는 뭐냐? 부피가 만약에 EV로 갖다 걸자. EV로 갖다 걸자.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가나는 몇 대 몇이 되버려? 2대1이 되버려. 봐봐. 뭐냐면 자, 봐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 의해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뭐가 들어있다 했어? 분자수가 들어있다 했어. 응? 근데 지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원래 얘들아 지금 7번에 자, 가 대 나가 지금 V고 부피가 2V야. 근데 이때 원자수는 근데 만약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게 가나의 부피가 EV 대 EV로 갖다 놓거든요. 가나의 전체 원자수비는 몇 대 몇이야? 2대 1. 근데 그만 봐. 2대 1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EN이 있지. EN이 있지. 봐. 원자수비가 Y가 가가 지금 전체 원자수비가 N 플러스 M이야. 이대 1. 그러면 곱해봐. 그러면 4에는 N 플러스 M이 돼. 따라서 M은 3이 돼. 따라서 X는 N 플러스 Y 3이 돼. 이해됐지? 자, M이 3연이 된다. 그리고 봐봐. 왜 그러냐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가에서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있단 말이야. X 부피가 같단 말이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 둘이가 야 섞여 있잖아. 섞여 있잖아. X, Y가 섞여 있는데 얘의 부피는 이거야. X의 부피도 이거고 Y의 부피도 뭐야? 이거야. 부피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러면 그러면 보자 이제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자. 뭐가 있냐? X가 원자량이 Y보다 크다 했어. 원자량이 X가 Y보다 크다 했어. 오늘은 보여가 컨디션이 좋네. 저번 주는 이상했어도 그러지 않았냐? 약간 몰라. 민영이는 내려가더라. 같이
이 올라올 때 내려가더라. 가더라고. 그게 좀 살 좀 빠진 거 같더라.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봐봐. 그러면 자 그러면 분자량은 자 따라서 x가 이거니까 분자량은 야 이게 따라서 분자량은 자 보자. 분자량은 x n y n이 3n이 당연히 y 2n보다 커. 근데 몇 배가 큽니다. x가 더 크잖아. 2배보다 더 큽니다.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이해됐지? 따라서 2배 이상이다. 야, W1이 당연히 따라서 W1이 W2보다 크겠지. 그렇지. 그래서 니은 맞고 그다음 그리고 자 그리고 질량 x의 질량 배분율이 자 x의 질량 배분율이 가해서 봐봐. 자, 질량 배분율이 y로만 4개만 돼 있어도 y 만약에 4n이면 이거는 정확히 25% 비율이. 근데 x, n, y 3n에서는 야 x가 더 질량이 크잖아. 원자량이 크잖아. 그러니까 x의 n의 그거는 25%거든요. 질량 배분율이 크단 말이에요. y로만 이루어진 위해서 y의 질량 배분율은 25%예요. 근데 x가 더 원자량이 더 크니까 25%보다는 크겠지. 그래서 이것이 틀린 거야. 이해됐어? 넘겨주시고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설명했어? 이거 다 설명했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40페이지 풀었냐 안 풀었냐? 안 풀었어? 빨리 풀어봐. 40페이지 풀어봐. 풀어보세요. 40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보자. 1번에 화학 방식, 2번에 개수비, 3번에 부피비, 4번에 몰 질량. 몰 질량이 뭔지 아냐? 뭐? 몰 질량이 화학식량이야. 화학식량이다. 1번에 XX, 0XX. 틀린 거 있으면 말해. 그 다음 2번에 산소 이거지. 이거지. 그 다음 2번이 에탄올이지. 이거다. 그 다음 3번이 이거지. 이거다. 이해됐어? 봐봐. 이걸 써보면 원래 이렇게 쓴 거야, 하윤아. 뭐냐면, 써볼게요, 선생님이. 써볼게요, 원래. 있는 그대로 써. 뭐야? 4A2야. 3B2야. 가지고, A2B를 만든대. A2B를 만드는데 A2B가 몇 개야? 4개네. 그리고 B2가 남았네. 그러면 여기서 넘겨. 화살표를 갖다가 왼쪽으로 넘어가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 빼주고. 그러면 4A2. 그리고 가스. 그 다음 2B2. 4A2B가 돼. 근데 앞에를 갖다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 2A2 가스, B2 가스.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지. 이해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그 다음 4번에 기억, 4번에 기억, 5번에 하완.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선생님이 무조건 화학 반응식 먼저 쓰라겠지. 메테인의 염소달. 그러면 쓰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앞에 개수가 1, 2, 1, 2란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뭐 주어졌어? 부피가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22.4L가 생성됐다 있어. 그러면 자, 몰수가 얼마나? 22.4L분의 22.4니까 1몰이란 말이야. 자, 1이 1몰이야. 그러면 이때 반응한 메테인의 질량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건 얘도 메테인도 개수비가 1이지. 그럼 몇 몰이 생겨? 그래, 1몰이야. 그럼 화학식량 얼마야? 16이잖아. 그럼 질량은 16g 생겨. 이해됐지? 그 다음 반응한 산소의 기체 부피 2니까 몇 몰이어야 돼? 보여봐. 그래, 2몰이어야 돼. 2몰이니까 22.4L
y지. 따라서 y는 34.8m. 이해됐어? 그 다음 생성된 물 분자수. 분자수를 물어봤으면 아보가수로 대답해야 돼. 응? 수로 대답해야 돼. 2몰이니까 2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잖아. 적수잖아. 따라서 F는 12.04 곱하기 10의 23승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 다음 넘겨봐. 자, 이렇게 42페이지 펴면 왼쪽은 친절하게 개수를 줬어. 개수비를 줬어. 근데 오른쪽은 불친절하게 거지같이 개수비를 안 줬단 말이야. 그럼 개수비를 안 주는 게 더 훨씬 어려워. 봐라. 선생님이 앞에 있는, 야 다윤아, 앞에 있는 숫자는 뭐라 했어? 개수비라 했지. 아빠는 식했어. 이게 뭐하고 같다? 몰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모두 기체일 경우는 뭐하고 같다? 부피비하고도 같은가? 어? 근데 뭔 아니다. 그렇지, 질량비는 아닌 거야. 보자. 그러면 그걸 이용하면 선생님이 뭘 했어, 얘들아? 배수 비례의 법칙을 밝혀준다는 거야. 배수 비례의 법칙은 뭐야? 얘가 1이면 1만큼 반응한단 말이야. 사라져. 근데 생성물이 2야. 그러면 2만큼 생성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도 반응하면서 사라지는 거야. 1만큼이 사라져. 그러면 얘는 생성되는 물질도 2만큼이 생성되는 거야. 개수비만큼 생성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배수비례 법칙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말하잖아. 얘가 앞에 있는 개수가 2, 1, 2지. 그러면 얘는 2만큼 소모돼. 얘는 1만큼 소모돼. 그리고 얘는 2만큼 생성된다고. 그 말이야. 근데 야, 뭘 줘버렸냐 얘들아. 여기서는 질량을 줘버렸어. 질량비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면 봐. 첫 번째 뭘 따지냐. 1실험 따져봐. 1실험. 1실험 따져봐. 야, 2대 1대 2가 아니라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XX 있었어. 근데 반응 후에 X가 없어졌지. X가 없어졌지. 얘들아. X가 없어졌어. A가 없어졌어. A는 X만큼 많아. 그리고 얘가 얼마가 남는다 했어? 7g이 남는다 했어. 그리고 생성되는 C의 질량은 Y만큼 생성된다 했어. 그러면 얘들아 뭐가 되니? 질량 모조로 법칙이 되는 거야. 질량 모조로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잡아라. 그러면 첫 번째, 자,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얘들아? 뭐가 나왔냐면, 자, 뭐가 나왔냐면, 자, 이게 나왔잖아. 둘 다,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잖아. A의 분자량하고 B의 분자량이 나왔지. 응? 근데 15분의 16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A가 만약에 분자량을 15라고 하면 B는 어떻게 돼? A 1몰의 질량은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따라서 그러면 자 근데 이때 뭐야? 따라서 봐봐. A가 봐라. 지금 몰수가 네. 야, 또 여기서 뭘 찾아? 몰수는 분자량분의 뭐니? 질량이란 말이야. 또 이걸 이용하는 거야. 우리가 질량은 모르잖아 지금. 질량은 모르잖아. X의 질량은 모르잖아. Y의 질량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량을 먼저 구해야 돼. 질량은 뭐야? 몰수 곱하기 뭐니? 분자량이라는 거잖아. 선생님 몰수 모르는데 분자량을 알겠는데 야 이씨 앞에 있는 계수가 뭐라 했어? 몰수를 했잖아. 따라서 자 A는 뭐냐? 얼마가 있었냐 원래? 얼만큼 반응했어? A는 얼만큼 반응했어? X만큼 반응했지. 야 그러면 야 고로 A는 봐라. 분자를 구할 수 있다. 아유 뭐 질량 구할 수 있어. 뭐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질량비가 질량비는 A 대 B가 질량비 구할 수 있다. 야 몰수비가 2대 1이잖아. 그리고 분자량이 15고 얘가 16이지. 그러면 30대 16이니까 15대 8인 거야. 질량. 15대 8인 거야. 15대 8인 거야. 질량비는 15대 8이다. 그러면 반응하는 놈이 따라서 A, B가 반응하는 게 얼마나 B로 반응하냐. 얘는 X가 다 반응했지. 얘는 얼만큼 반응했어? X-7만큼 반응했지. 이게 15대 8이야. 계산하면 X가 15가 나와. 15가 하나 보였지. 근데 얘는 뭐가 성립해? 질량 화학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 화학 반응 전후에 물리 반응이고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나 개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돼. 그러면 봐라. 따라서 EX가 15니까 30은 EX는 7 플러스 1이야. 근데 X가 30이니까 따라서 Y는 23입니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Z가 이제 또 여기서도 자 질량비는 B에서 이제 이 실험에서 보자. 이 실험에서 봐봐. 이 실험에서 A, B, C지. 근데 얘가 몇 대 몇이야? 15대 8대 23이야. 질량비가 23이야. 그러면 자 해봤으니 A가 X가 있었대. 15가 있었대. 그리고 얘가 Z가 있었대. 그랬더니 반응 후에 야 A, B 다 사라졌대. A, B 다 사라졌대. 그리고 C가 얼마가 생겼대? C가 C가 얼마가 생겼대? C의 질량이 얼마래? 20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전체 기체의 질량은 23이래. 그러면 야 C만 남지. 그러면 C가 23이 생긴 거야.
따라서 여기서도 봐봐. 하연아, 이 실험에서 A도 안 남고 B도 안 남았지. 누구만 생겨? C만 생겨. C만 생기는데 그러면 전체 기체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러면 전체의 기체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23이 돼야 돼. 그러면 C가 23인 거야. 고로 질량 보존을 멈추기 위해서 또 A도 이렇게 같아야 돼. 따라서 Z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러면 야 보자. 첫 번째, 자 A를 분자량이 15라고 하면 B 1몰의 질량은 16g이지. 그리고 야 누가 다 없어진 놈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라 그러지. 1실험에서는 누가 다 없어졌어? A가. 그리고 C 1몰의 질량은 B 1몰의 질량보다 크냐 작냐 물어봤지. 그러면 야 당연히 C는 얼마냐? 질량이 뭐냐 저기 얼마야? 야 23이잖아. 23이잖아. 그러니까 C가 1몰의 질량은 23g이야. B 1몰의 질량은 얼마야? 16g이잖아. 16? 몇 g이냐? B가 16g이잖아. 그럼 누가 커? C가 크지. 1몰의 질량이. 그리고 아까 처음에 구했지. X, Y, Z 부호는 누가 제일 커? Y가 제일 크고 그 다음 X, 그 다음 Z지. 이해됐지? 그리고 야 1실험에서 몰비는 앞에 있는 개수야. 2대 1이야.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합해보니까 15대 8이지. 2번 틀렸어. 그리고 자 어떻게 하면 돼? 이거는 뭐냐? 보피비는 어떻게 하면 돼? 뭐에 비례해? 몰수에 비례하지. 몰수에 비례하잖아. 몰수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하면 되지. 반응 후에 몰수도 구하면 되지. 보피비는 뭐에 비례한다고? 얘들아, 아가씨들아, 보피비는 뭐에 비례한다고? 몰수비. 그러면 1실험에서 1실험하고 2실험의 보피는 몰수니까 몰수가 A실험에서는 몰수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지. 그러면 얼마냐? 더해봐. 얘는 몇 g이 있었어? B는 B의 질량은 뭐야? 반후에 1실험에서는 16분의 B가 16분의 7이 남지. 질량이 7이 남지. 그리고 얘는 23분의 몇이 남아? 23이 생기지. 23이 생기잖아. 이해됐어? 근데 이 실험에서는 뭐만 남아? 23분의 23이지. 끝났잖아. 16분의 얘는 16분의 16을 더하면 23이야. 응? 23분의 16. 이해됐지? 23분의 8이 아니라 23분의 16이야. 하연아,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보피비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비. 그럼 몰수비는 뭐야? 분자량분의 질량 해줍니다. 맞고 반후니까 남는 걸 몰수비를 구해줍니다. 이해됐어? 좀 마셔. 이해됐지? 오영이는 이해됐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량을 줬으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비를 못 쓰는 거야. 다시 뭘로 바꿔야 된다? 질량비로 바꿔야 돼. 질량비를 구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보자. 자 보자. 그럼 보자. 첫 번째 얘는 화학 반응식인데 2번은 1번보다는 좀 어려워. 자, 봐봐. 첫 번째, A가 BBG.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자, 반응 계수가 안 나왔어. 근데 반응 계수를 구해야 돼. 우리가. 그럼 보자. 이때 가의 실린더에 A와 B를 넣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의 일부가 반응한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가 반응이 완결된 걸 나타낸다. A 분자량 분의 D 분자량이 5분의 3이다. 단 실린더 속의 기체의 온도 압력이 일정하고 야 선생님 말했지 액체나 고체의 부피는 개무시한다고. 액체는 부피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자 보자. 이때 첫 번째 가에서 반응한 A의 나에서 봐라. C의 양은 어떻게 돼? ON이 상승되지. 그러면 A는 가에서 반응한 A의 몰수를 A하고 N으로 나타내래. 그러면 가에서 생성된 건 C의 양은 ON이고 A 대 B가 그러니까 이거야. 자 A 대 O가 근데 X야. 이게 반응한 게 선생님 뭐라 했어? 아까 전에도 말했지. 배수 비례의 법칙에 의해서 A가 지금 A만큼 소모되지. 소모되면 B는 5만큼, C는 5만큼 생성되는 거야. 근데 A가 OA가 있어. 따라서 X는 이렇게 된다. 따라서 OX는 OAN이다. 따라서 A는 AN만큼 소모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보자. 그럼 보면 자 봐봐. 자 이때 첫 번째 봐봐. 여기서 뭐가 같냐? D가 이거지. A하고 D의 개수가 같아. 그러면 A는 A만큼 소모되고 D는 D만큼 생성이 되는 거야. 개수가 같기 때문에 가에서 반응한 A의 양과 몰수하고 즉 봐라. 가에서 반응한 A의 몰수와 생성된 D의 몰수가 그러면 자 여기서 따라서 몰수가 같으니까 몰수는 뭐니? 그러면 문제는 무슨 관계? 비례. 이해됐어? 중요한 게 봐봐 얘들아. 선생님 뭐라 했어? 배수 비례 법칙에 의해서 개수가 같지. 그러면 생성된 거하고 소비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몰수가 A는 반응이 같지.
반해갖고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A는 D는 새로 생성돼. 그러니까 둘이 몰수가 어떻게 돼? 생성된 몰수하고 소모된 몰수하고 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따라서 분자량이 얼마야? A 대 D가 5분의 3이냐? 분자량이? 5분의 3이지. 근데 봐봐. 질량이 D가 몇 g이 생성됐어? 1몇 g이냐? 8g이지. 그러면 A를 X로 놓고 A가 1.8g이야. 따라서 3X는 9지. 9g. 따라서 X는 몇 g이냐? 3g이다. X는 3g이야. 3g이지. 그리고 자 3g이니까 이게 3g이니까 봐라. 따라서 AN이 몇 g인가? AN의 질량이 즉 X가 3g이기 때문에 N의 질량이 3g. 그러면 가에서 AN이 지금 몇 g이야? 가에서 A가 몇 g이냐? 얘들아. X가 A가 9g이지. 그러면 몇 AN이 있는 거야? 3AN.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B는 몰라. 지금 B는 몰라. 근데 반응했는데 얼마만큼 반응했다 했어? 가가 AN만큼 반응했다 했죠. 그러면 얘가 이제 몇 AN이 되는 거야? AN만큼 반응하고 2AN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몇 g이야? 6g이겠지. 응? 6g이겠지. 이해됐냐 안 됐냐? 근데 B가 몇 AN이야? 12AN이야. 12N이야. C가 얼마냐? C가 5AN이야. 5AN이지? 5AN이지. D가 1.8g이야. 그럼 봐라. 자, 여기서 이제 뭘 찾냐면, 자, 봐라. 그러면, 자, 나에서 봐라. 나에서 봐봐. 나에서 봐봐. 나에서 가로 가면서, A는 몇 g이 다 소모돼. A는 2AN이 소모돼. 2AN이 소모돼. 그리고 B는 몇 N이 소모돼? 8N이 소모돼. 그러면 얘는 따라서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A는 사람 말이야. 그러면 야, 얘가 AN이 소모됐지. 마이너스 AN. 그럼 얘도 얼마가 소모된 거야? 4에서. 비율은 똑같다겠지. 배수 비례 법칙에서 똑같다겠지. 그럼 원래 몇 N이 있었던 거야? 할만 몇 N이 있었던 거야? 12N, 8N이냐 12N이냐? 8N이구나. 그럼 원래 더해줘. 4N을 12N이겠지. 12N이겠지. 이렇게 되잖아. 구할 수 있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이제 얘가 부피 B가 얼마야? 얘들아. 부피 B가 얼마야? 6V지. 얘 몇 V야? 5V지. 그러면 부피 B는 여기서는 A는 이렇게 여기서 A가 등으로 하면 안 돼. 그냥 B를 하네. 그래갖고 A가 4, 그렇지. A가 4가 소모된 거야. 응? 응? 이해됐어? A를 구해야 돼, 이제. 근데, 보자. 뭐야? 부피 B는 몰수비지. 부피 B는 뭐다? 몰수비란 말이야. 해볼게. 자, 근데 뭐가 나왔어? 가의 몰수비라고. 가는 6대 5란 말이야. 그럼 가는 몰수비가 어떻게 되냐? 3am 플러스 12n이지. 그리고 나는 2am 플러스 13n이지. 왜 선생님 D는 취급안 해? 선생님 액체는 개무시해야 되지. 몰수에서. 그럼 계산하면 A가 6이 나와. 하고 A를 구했어. 그리고 6이 나오지. 근데 자, 나에 들어있는 A가 2n이고 B가 모두 반응하니까 자, 야 여기서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자, A 대 B로 반응했어. 근데 A가 몇 AN? 2AN이 소모되고 얘가 8AN이 소모됐잖아. 나에서. 그러면 A가 몇 N이니? 6이니까 12N이고 얘가 8N이야. 그러면 얘가 6대 4란 말이야. 따라서 B가 뭐가 되거든? 4. A가 6이잖아. 응? B는 얼마야? 4지. 그래갖고 구한 거야. 이해됐어? 다 구했어. 거의 다 구했네. 그리고 X, 마지막으로 X를 구하는데, X가 이제 뭐가 상승된 거야? C가 다해서 C가 몇 N이냐? 15N이냐? D가 있는데 얘가 X V네. 그러면 또 해보면 돼. 뭘로 하면 돼? 부피 B는 또 뭐다? 몰수 B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해봐. 15AN이지. 그럼 몰수 B는 얘는 얼마야? 6AN이니까 몇 AN이냐? 12N 플러스 25N이네. 얘는 15N 플러스 15N이야. 근데 부피 B가 5대 X야. 따라서 X가 얼마가 나오거든요? 5분의 3이네. 따라서 X가 3이네. 이걸로 다 푸네. 문제를. 이걸로 푸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 응?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A가 소모되지. A가 스몰 A만큼 소모되지. 그리고 B는 스몰 B만큼 소비돼. 그러면 얘는 5만큼 생성된다. 그리고 얘는 A만큼이 생성된다. D는. 이해됐어? 이제 어디 펴자. 이제 문제는 저기 49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해. 야 아가씨 문제 푸세요. 질문해. 그 다음 보자 이제.
60페이지를 봐봐. 60페이지를 봐봐, 이제. 야, 힘든 거 다 지나갔다. 응? 힘든 거 다 지나갔다. 이제부터 이제 좀 쉬워져. 화학결합의 정기적 성질 보자. 자,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우는데 뭘 배우냐면 세 개를 배워.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그걸 배우는데 잡아놔 얘들아. 왜 화학결합을 하는 걸까? 화학결합의 종류는 세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첫 번째, 공유결합이 있어요. 공유결합은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그래가지고 무슨 규칙을 만족할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이라는 게 뭐야?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은 정해져 있어. 첫 번째 껍질 K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L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원래 18개인데 8개 먼저 쳐놓은 거야. 이걸 꽉꽉 채우면 안정이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가 있어요? H2, O2, N2, 수소, 산소, 질소. 그 다음 뭐 물 분자, 이산화탄소, 뭐 암모니아, 메테인이 있어. 이렇게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해가지고 옥텟 전자를 공유해갖고 옥텟 규칙을 만들어놨는데 공유결합은 분자는 공유결합만이 만들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온결합이 있어. 이온결합은 이거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러면 얘들이 점점기적 인력에 의해서 꼭 무슨 규칙 만들어요? 자, 얘도 옥텟 규칙 만들어요. 안정하기 위해서. 봐! 얘는 중성인 원자 상태에서 옥텟 규칙 만들어라고 전자를 내놔. 그러면서 진 양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중성에서 전자를 얻어갖고 음이온이 되는 거야. 둘 다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 이거 있잖아. 대표적인 게 NaCl. 자, 얘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전자를 하나 줘. 지는 그러면서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얘는 전자 하나 넣었고 일가음이온이 되는 거야. 염화칼슘. 얘는 전자를 2개를 줘. 그러면서 지는 이가양이온이 돼. 얘들은 전자 하나씩 받으니까 일가음이온이 돼.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금속결합이 있어. 금속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전자. 여기서도 양이온이 뭘 내놔? 전자를 내놔. 그러면서 지는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적용해? 정경기적 인력이 적용해. 그러면서 얘도 결과적으로는 옥텟 규칙 만족해. 화학결합은 전부 다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이해됐어? 그럼 봐라. 그랬을 때 이런 거야. 철이 전자 2개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 갖고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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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강철은 해머로 망치로 쳐도 안 깨져. 밀릴망정 이 결합이 유지돼. 그래갖고 자유전자 때문에 전성연성, 펴지는 성질,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또 전기도 잘 통해. 열도 잘 통해. 전기 열전도성이 있어. 그리고 이 자유전자가 빛도 흡수해가지고 반사해갖고 광택이 나. 근데 전자를 잃어버리고 산화돼버리지. 그러면 그 성질 다 없어져.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문제 보자. 그러다 보니까 화학결합은 모두 옥텟 규칙 만족하려는 거야. 그러면 공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 보자. 공결합에서 전기적 성질 보자. 첫 번째 봐봐. 공결합에서 전기적 성질은 봐라. 공유결합은 아까 말했지. 근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야? 전자를 공유하면서 하는 결합이라 했지. 그 형성되는 결합이야. 자, 뭐냐면 예를 들면 물이 있어. 물은 H2O지. 잡아라. 그러면 자 이렇게 있어. 공유결합에서. 야, 물은 원자번호 8번이야. 아예 산소는. 그러면 양성자 8개 있고 전자 8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들어가는데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가 부족해? 2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몇 개 갖고 있냐? 1개 갖고 있지. 그러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리는 거야. 전자를 공유했잖아. 그러면 이것들은 뭐라고 해요? 공유전자쌍이라고. 전자를 공유했잖아. 그리고 이것들은 공유를 안 했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해요.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해나가는 거야. 물분자는. 그러면서 봐봐. 수소 원자의 원자가 전자는 1개다.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면 얘는 전자 1개가 필요하지. 즉 얘는 전자 몇 개가 돼? 2개가 되니까 첫 번째 껍질을 만족하지. 근데 산소는 전자가 몇 개가 돼? 8개가 된단 말이야. 전자를 공유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껍질을 만족하죠. 즉 얘들은 전자쌍을 공유해갖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결합이다. 그러면 이 이제 물의 전기분해가 있어. 야, 물의 전기분해 봐봐. 야,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물의 전기분해 하려면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을 넣어주는 거야. 전해질을 넣어주는 거야. 그럼 뭐 봐봐. 황산나트륨을 소량으로 녹인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물이 전기분해가 되면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이온이 인 수소 기체가 발생해.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산소 기체가 발생해. 그리고 산소하고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야. 써놔봐 얘가.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잡아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플러스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여기로 뭐가 모여들어? 산소가 모여들어. 산소가 모여들어.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뭐가 모여들어? 수소가 모여들어.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봐봐. 야, 물이 뭘로 보는데? 봐봐. 수소하고 뭘로 보내? 물이 마이너스 극에서는 봐라. 수소하고 뭐가 불려야 되냐면 잠깐만. 맞지. 뭐죠? 맞지? 그렇지. 물이 오토가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그러니까 산소가 뭐하냐? 얘가 전자 몇 개를 내냐고 4개를 내놓으면서 전자가 4개가 여기 생겨버리는 거야. 전자 4개가 생겨버리는 거야.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 그러면 봐라. 플러스 극에는 얘가 그렇지. 플러스 극이고 얘가 마이너스 극이네.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대기하고 있어? 전자를 받아쳐먹어. 그러면 얘는 뭐야? 자, 수소기체가 됐어.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H가 8개가 맞지? 이렇게 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이게 맞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즉 플러스 극에서는 뭐가 발생해? 산소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뭐가 발생해? 수소가. 써놔. 책이 안 나왔습니다. 써놔. 편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겠지. 그래갖고 불이 켜지겠지. 이때 앞에 있는 개수가 부피비지.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부피비로 생긴다. 그럼 봐봐, 책에 봐봐. 그림과 같이 전기분해 장치에 황산나트륨을 소량을 녹인 증류수를 가득 채운 후 전류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가,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그래갖고 마이너스 극에서는 플러스 이온인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 꺼져가던 물질을 갖다 대지. 그럼 퍽 소리 나면서 타버린다. 왜? 수소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타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빨대와 마개를 열면 꺼져가던 물질을 살려. 왜? 물질이 타는 걸 돕는 조연성이 있단 말이야. 산소. 그만 봐. 증류수에 소량의 황산나트륨을 넣는 까닭. 순수한 물은 증류수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물에 전해질인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이며 이온이 생겨 전류가 흐를 수 있다. 황산나트륨 대신에 수산나트륨 해도 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물 분자가 전자를 잃어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전체 반응은 EH2O가 EH 플러스 O2가 된다. 결론은 물에 전류를 넣어주며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가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면서 수소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때 봐봐. 누가 관여하냐? 전자가 관여한다.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이해됐어? 옆에 봐라. 궁금해 봐봐. 물은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플러그나 콘센트를 만지면 위험한 까닭
순수한 물은 전류가 자라지지 않지만 손에 묻은 땀에는 소금 등의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젖은 손에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자, 물을 전기분해할 때 넣는 전해질도 전기분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물보다 쉽게 전기분해가 되지 않는 전해질을 넣어준다. 나트륨 이온과 다원자 이온인 황산, 수산화 이온 등으로 이루어진 전해질은 물보다 쉽게 전기분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 전해질을 녹인 수용액에 전류를 눌러주면 물이 전기분해가 된다. 그리고 61페이지 올라와. 이온 결합에서의 전적 성질보다. 이온 결합은 뭐라 했어요, 선생님? 금속 난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라 했지.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면 봐라. 자, 나트륨하고 염소가 결합해갖고 염화 나트륨. 근데 이때 나트륨 봐라.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이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얘는 전자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하나 버리는 게 편해? 전자를 버린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전자를 버리니까 어떻게 돼? 버려. 그 전자가 어디로 가? 근데 어디로 안 가고 누구?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하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를 얘가 받아 처먹어. 갖고 옥텟 규칙을 만들게 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고, 나트륨은 양이온이 되고, 옥텟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뭐? 음이온이 그러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변화가 나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봐라. 이온 결합에서의 전기전도수입니다.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공간상에서 XY Z축으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이온 결합의 물질의 전기전도수 봐봐.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액체 상태가 되거나 물에 녹지, 수용액 상태가 됐지, 액체 상태인 용액이 됐지. 그러면 이 결합이 액체 상태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갖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로 이동한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러면 이때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가 있어. 염화 나트륨의 전기분해가 있어. 전기분해가 있어. 자, 염화 나트륨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염소가 우선 어디로 가? 마이너스 이온이기 때문에 얘가 물에 녹아서 염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된다 하고 여기로 가. 마이너스 이온이.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 염화 이온이 뭐가 돼? 전자 두 개 내놓고 염소 기체가 돼.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 어디로 이동? 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 대기하고 있던 그리고 이제 나트륨 이온이 이 전자를 받아 쳐먹어. 그럼 마이너스 극에 있던 나트륨 이온들이 이 전자를 받아 쳐먹고 나트륨을 그러면 자, 이 NaCl이 뭘로 나누는 거야? 이 Na하고 Cl2가 이때도 뭐가 가냐?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가냐? 이걸 써놔. 전자가 가능하네. 알 수 있다. 원래 저기 시계가 있었냐? 저기 시계가 있었어? 저기 청파구 인하대학교. 자 봐봐, 염화나트륨 용액의 전기분해 봐봐.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전류를 흘러주면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러면 봐, 각 극에서 봐, 마이너스 극은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플러스 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따라서 2의 NaCl이 2의 Na하고 Cl2로 된다. 결론은 염화 나트륨을 가열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전류를 흘려주면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 나트륨이 생성되고 염화 이온이 전자를 잃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즉, 네 번째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공유결합 물질인 물과 이온결합 물질인 염화 나트륨의 용액을 각각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성분 원소로 보내야 된다. 즉, 화학결합에는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금속 결합은 아까 지금 했지 선생님이? 했어. 오늘 몇 가지 해? 됐죠? 모르는 거 있어? 괜찮지? 풀 문제가 많네. 풀 문제가 많아. 가도 돼? 자, 잘 가세요.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여기 넥서스 과학원입니다. 네. 내일 아무 때나 오후에는 됩니다. 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거.